이게 진짜 서울이지. 팔로워들아, 봤니? 필터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서울. 스마트폰 카메라가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수문장 복식을 훑었다. 박하나 스스로를 하나의 날 것 그대로 서울 채널 운영자라 칭하는 20대 중반의 브이로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목표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 현장에서 누구도 찍지 못한 특별한 앵글을 잡아내는 것. 팔로워 수를 늘리려면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했다. 와, 저 칼 좀 봐. 진짜 무겁겠다. 웃기지도 않네. 저렇게 딱딱하게 서서. 하나는 낄낄거리며 카메라를 든 팔을 쭉 뻗었다. 관람객들을 위해 쳐놓은 통제선이 거슬렸다. 저 선만 살짝 넘어가면 근엄한 표정의 수문장 바로 옆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을 텐데 대박 각이었다. 주변을 슬쩍 둘러본 하나는 통제선 안으로 한 발 슬쩍 들여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하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수문장 중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붉은 제복에 검은 투구를 쓴 그는 투구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로 하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명찰에는 최상사라고 적혀 있었다. 카메라 치우고 당장 선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긴 당신 놀이터가 아닙니다. 최상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가 하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었다. 예상치 못한 힘에 하나는 휘청거리며 통제선 밖으로 밀려났다.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수치심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누군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요? 그냥 사진 좀 찍으려던 것뿐인데. 하나가 발끈해서 소리쳤지만 최 상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규율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제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궁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최 상사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언제 그랬냐는 듯 꼿꼿한 자세로 섰다. 하나는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두고 봐, 저 꼰대 같은 수문장. 내가 제대로 망신줄 줄 테니까. 하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방금 전에 굴욕적인 경험을 담아 최 상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꼰대 수문장의 갑질 고발, 관광객에게 막대하는 경복궁 수문장 실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편집 프로그램을 열기도 전에 하나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SNS 알림이었다. 누군가 경복궁에서 찍은 영상을 올린 모양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확인한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상 속에는 자신이 최 상사에게 제지당하며 버둥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저 한국 여자 뭐냐?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키네.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라. 개념 없네. 수문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은 혼나야 함. 얼굴 다 팔렸네. 쓴스. 물론 수문장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말을 좀 곱게 하지 같은 동정적인 댓글도 간혹 보였지만 대부분은 하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하나의 브이로그 채널 주소까지 공유되며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나의 날 것 그대로 서울이 아니라 하나의 무개념 민폐 서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었다. 이럴 수가, 이게 아닌데. 하나는 망연자실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주목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식의 주목은 원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자신은 온라인 세상에서 무개념 한국인 관광객으로 낙인 찍혔다. 분노는 어느새 당혹감과 깊은 좌절감으로 변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빈 편집 프로그램 창만 띄워져 있었다. 최 상사를 비난하려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자신의 행동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 며칠 동안 하나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SNS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자체를 멀리했다.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은 그녀를 깊은 자기 혐오 속으로 몰아넣었다.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겠다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다.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하나는 무작정 밖으로 나섰다.
정처 없이 걷던 발걸음은 어느새 덕수궁 돌담길에 닿아 있었다. 고즈넉한 돌담길과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풍경은 시끄러운 도심과는 다른 평온함을 선사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멍하니 돌담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젊은이, 표정이 영 좋지 않구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나지막하고 온화한 목소리에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에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노신사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따뜻함과 함께 예리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아, 네, 그냥 좀... 하나는 얼버무렸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노신사는 억지로 캐묻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며칠 전에 경복궁 앞에서 비슷한 표정의 젊은이를 봤지. 아마 외국에서 온 듯한 아가씨였는데 수문장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돌아가더군. 하나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설마 이 노신사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걸까? 노신사는 하나의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수문장이 좀 딱하게 군 면도 있겠지. 하지만 그 젊은이도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 그 붉은 제복 말일세, 그게 그냥 옷이 아니라네. 저마다 짊어진 무게가 있는 법이지. 노신사는 자신을 김민준이라고 소개했다. 은퇴한 역사학 교수라고 했다. 그는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왕실을 호위하던 조선시대 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들의 역할과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수문장들은 단순히 멋진 옷을 입고 서 있는 마네킹이 아닐세.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상징하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제와 인내심이 필요하지.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임무가 우선이니까 그 무게를 생각하면 때로는 엄격해 보이는 모습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네. 김민준 교수의 이야기는 하나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는 최 상사를 단순히 꼰대, 갑질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그가 짊어진 책임감이나 직업적 고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하나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젊은이도 아마 악의는 없었을 걸세. 그저 젊은 혈기에 혹은 다른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실수를 깨닫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일세.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가짐이지. 김 교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돌담길이 참 아름답지 않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이 자리를 지켜왔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일세. 사람도 마찬가지야. 시련을 겪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하나와 김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었다. 가을 햇살이 돌담 위로 부서져 내렸고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헤어질 때 김 교수는 혹시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게라며 자신의 연구실 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숙소로 돌아온 하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민준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운영하는 브이로그 채널에 접속했다. 여전히 악플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다. 대신 미안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하나는 며칠 동안 혼자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거닐며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 거대한 도시가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브이로그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날 것 그대로의 서울은 단순히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다. 하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자극적인 장면이나 대박각을 노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정성껏 영상을 편집했다. 영상에는 경복궁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김민준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점, 그리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며 느꼈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경음악으로는 차분하고 서정적인 국악 연주곡을 사용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날 것 그대로 서울, 박하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경복궁에서 제가 저지른 무례하고 경솔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제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던 수문장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리얼 서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고 자극적인 모습만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분의 조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서울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땀과 노력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과 이야기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했던 제 모습에 실망하셨을 구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또다시 비난이 쏟아질까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잠시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용기 내서 사과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앞으로 좋은 콘텐츠 기대할게요.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이네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반성하고 성장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의 날 것 그대로를 보는 것 같네요. 구독 유지합니다. 물론 여전히 비꼬거나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화면 너머의 따뜻한 응원이 큰 위로가 되었다. 온라인상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직접 최 상사를 찾아가 사과해야 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경복궁으로 향했다.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끝나고 최 상사가 흥례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여전히 굳은 표정의 최 상사 앞에서 하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 상사님, 며칠 전에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 상사는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경멸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사님의 노고나 이곳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심을 담아 흔들리지 않았다. 최 상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하나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먼 곳을 향했다. 주변의 소음이 잠시 멎은 듯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문득 하나는 최 상사의 붉은 제복 소매 안쪽을 스치듯 보게 되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달고 다른 푸른색 실로 삐뚤빼뚤하게 수놓아진 작은 꽃 모양 자수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어린아이의 솜씨인 듯했다. 그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 최 상사의 엄격하고 냉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에 이토록 자신의 임무에 철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묵을 깬 것은 최 상사였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규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아주 미미하게나마 하나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쩌면 아주 짧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까딱였을지도 모른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웠다. 최 상사와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한 뼘 더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그 후 몇 주가 흘렀다. 하나의 브이로그 채널 하나의 날 것 그대로 서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자극적인 소재나 억지스러운 연출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서울의 숨겨진 역사 이야기, 오래된 골목길 탐방, 전통 시장 상인들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서울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 등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이 담긴 콘텐츠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채널의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은 진심 어린 댓글과 응원을 남겼다. 하나님 덕분에 몰랐던 서울의 매력을 알게 됐어요. 영상을 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꾸밈 없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같은 댓글들이 하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팔로워 수에 연연하지 않았다. 숫자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하나는 덕수궁 돌담길을 다시 찾았다. 벤치에 앉아 가을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곳에서 또 만나는구먼. 그림 솜씨가 제법인데? 김민준 교수였다. 그는 반갑게 웃으며 하나의 옆자리에 앉았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지. 젊은이는 그간 잘 지낸 모양이야. 안색이 아주 좋아졌어. 김 교수는 하나의 스케치북을 흥미롭게 들여다보았다. 오, 이거 아주 인상 깊게 그렸는걸. 돌담의 질감이며 빛바랜 색감까지 잘 표현했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요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나. 젊은이 스스로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제야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 보기 좋구먼. 두 사람은 한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는 최근 자신의 브이로그 채널 변화와 새로 시작한 콘텐츠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김 교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귀 기울여주며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세대를 초월한 두 사람의 대화는 정겹게 이어졌다. 헤어지기 전 김 교수는 하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진심을 담아 세상을 바라보게나. 그러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걸세. 다시 카메라를 든 하나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한 장면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담아냈다. 그녀의 카메라는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숨겨진 작은 공방의 장인을 비추기도 하고 새벽 시장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아내기도 했다. 때로는 오래된 동네 서점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이름 모를 작은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의 영상에는 더 이상 자극적인 재미는 없었지만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공감이 있었다. 마지막 장면. 하나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어느 언덕 위에 서 있다. 해질녘 노을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 남산타워의 실루엣이 보이고 발 아래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깊이가 생겼다. 하나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다. 서울은 참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이면서도 고요하고 아늑한 구석들을 품고 있죠. 저는 한때 이 도시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보고 전부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화면 밖의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걸었던 길 위에서 저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서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아래로 움직여 하나의 목에 걸린 작은 비행기 모양 펜던트를 비춘다. 펜던트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인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듯이 화면이 어두워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크레딧의 마지막 아주 짧은 쿠키 영상, 경복궁의 한적한 휴게 공간. 근무를 마친 최 상사가 잠시 투구를 벗고 땀을 닦고 있다. 그의 지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푸른색 실로 수놓인 작은 꽃 자수가 달린 낡은 팔찌가 채워져 있다. 하나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김민준 교수의 조언과 네티즌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영상을 다시 보며 부족한 점을 찾고 다음날 촬영할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역사책을 읽고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 애썼다. 예전처럼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예전에는 인터뷰 대상을 단순히 콘텐츠 소재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 노력했다.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장인의 솜씨에 감탄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그런 진심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조회수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소재 고갈로 고민하기도 했다. 악플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재미없어졌다. 예전의 똘끼가 그립다 같은 댓글을 볼 때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김민준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시련을 겪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초겨울, 하나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문화 행사를 취재하고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은 흥미로웠다.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서툰 솜씨로 한복을 입어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투호 던지기 놀이가 한창이었다. 하나는 그들의 즐거운 표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 지었다. 그때 익숙한 붉은 제복이 눈에 들어왔다. 행사 안전 관리를 위해 나와 있는 경복궁 수문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최 상사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듬직하게 느껴졌다. 하나와 최 상사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하나는 가볍게 목례를 했고 최 상사 역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앙금을 넘어선 잔잔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나의 브이로그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아니었지만 진솔함과 따뜻함이 담긴 그녀의 영상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콘텐츠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몇몇 언론사에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외국인, 비록 하나는 한국인이었지만 그녀의 채널은 외국인 구독자가 많았다 브이로거로 소개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하나는 김민준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가 참여하고 있는 역사연구학회에서 서울의 고궁을 주제로 작은 세미나를 여는데 젊은 세대의 시각을 공유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다. 하나는 망설였다. 자신이 그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교수님,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는 것뿐인데요. 허허, 그게 바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세. 책상 앞에서 연구하는 우리와는 다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말이야. 자네가 고궁을 돌아보며 느꼈던 감동,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면서 고민했던 지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네. 부담 가질 것 없어. 김 교수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하나는 세미나 발표를 수락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단순히 자신이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브이로거로서 고궁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통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이었는지 진솔하게 담아내려 노력했다. 세미나 당일 많은 역사학자와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떨리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경복궁에서의 실수와 반성, 김민준 교수와의 만남,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콘텐츠 방향까지. 그녀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귀 기울였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도 교수가 질문했다. 박하나 씨는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다룰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계획입니까? 하나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하게 대답했다. 존중입니다.
문화유산 그 자체에 대한 존중, 그것을 지키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을 함께 향유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미나가 끝난 후 김민준 교수는 환한 미소로 하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네. 자네 덕분에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어. 세미나 발표는 하나에게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인정받은 경험은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또한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브이로거를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채널은 점차 하나의 날 것 그대로 서울에서 하나의 깊이 있는 서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변화해갔다. 그녀는 고궁뿐만 아니라 종묘, 서원, 오래된 사찰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발굴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달했다. 때로는 전문가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콘텐츠의 깊이를 더했다. 그녀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재청 같은 기관에서 협업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강좌의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예전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얻는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신뢰와 인정을 쌓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서울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비자를 받아 서울에 더 머물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 철없던 브이로거에서 성숙한 스토리텔러로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 하나는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찾았다. 평일 오후의 고궁은 비교적 한산했다. 근정전 앞들을 천천히 거닐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처음 이곳에서 최 상사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고 망신을 당했던 기억, 김민준 교수를 만나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기억,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흙내문 앞에는 여전히 수문장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최 상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다른 수문장들의 모습에서 하나는 더 이상 위압감이나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하나가 경복궁을 나설 때 문득 최 상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궁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차갑고 권위적으로만 들렸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존엄성이란 단순히 높은 지위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하나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에 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작업실을 얻어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몰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서울을 넘어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안동의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종가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앞에서 신라의 숨결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의 영상에는 항상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었다.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여행하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여행이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이야기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나의 채널은 이제 제법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여전히 매 콘텐츠마다 신중하게 기획하고 진심을 담아 제작했다. 가끔 예전 경복궁 사건 영상에 달린 악플들을 다시 보기도 했다. 이제는 그 악플들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았다. 가끔 김민준 교수와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지혜를 구했다.
김 교수는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네는 이제 단순한 브이로거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네. 라는 김 교수의 칭찬은 하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최 상사와는 그 후로 다시 마주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를 잊지 않았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규율과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해준 사람. 어쩌면 그는 여전히 경복궁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나게 된다면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는 어쩌면 그 엄격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미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하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한국의 어딘가를 걷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비행기 펜던트는 이제 더 이상 철없는 꿈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희망의 날개가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여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에도 아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영상을 만드는 게 익숙한데요. PD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나 씨의 그런 점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딱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하나 씨의 진솔한 시선과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의 고민은 깊어졌다. 이것은 분명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다. 자신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날 수도 있고 방송이라는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 하나는 다시 김민준 교수를 찾아갔다. 김 교수는 차분히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다. 두려운가? 네,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일세.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어찌 두렵지 않겠나. 하지만 말일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네. 자네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믿고 한번 부딪혀보는 건 어떤가?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김 교수의 말에 하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방송 출연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 말이 그녀의 등을 떠밀어 주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빡빡한 일정, 낯선 촬영 환경, 수많은 스태프들과의 협업 등 하나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대본을 외우는 것도 어려웠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는 자신을 다잡았다. 예전 경복궁 사건 때처럼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했다. 밤늦게까지 대본을 숙지하고 촬영 전에는 소개할 문화유산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다. PD와 작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다. 동료 스태프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도움을 청하고 협력하려 했었다. 촬영 중간 경복궁을 다시 찾게 되었다. 다큐멘터리의 한 에피소드가 바로 수문장 교대식과 그들의 삶을 다루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촬영 허가를 받고 근정전 앞들에 들어선 순간 하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불과 몇 년 전 이곳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던 자신이 이제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곳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촬영을 위해 수문장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주어졌다. 붉은 제복을 입은 젊은 수문장들은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하나의 진솔하고 따뜻한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문장이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힘든 훈련 과정, 매일 반복되는 고된 근무 속에서의 보람과 애환,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킨다는 자부심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촬영 장비를 정리할 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최 상사였다.
그는 이제 상사가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인 참군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다.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부드러워진 분위기가 느껴졌다. 하나가 먼저 다가 인사를 건넸다. 참군님, 오랜만입니다. 박하나입니다. 최 참군은 잠시 하나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고 있소. 박하나 씨, 방송 잘 보고 있소.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살짝 당황했다.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었소. 워낙 강렬한 첫인상이었으니. 최 참군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려는 진심이 느껴져서 보기 좋소. 과찬이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겸손할 필요 없소. 박하나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문장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소. 고맙게 생각하오. 최 참군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의 말이었다. 예전의 악연은 이제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어지기 전 최 참군은 하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소. 하나 역시 그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으로 화답했다. 네, 참군님도 늘 건강하십시오. 돌아서는 하나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성공적으로 방영되었다. 하나의 진솔하고 따뜻한 진행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프로그램 자체도 높은 시청률과 함께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하나는 유명세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묵묵히 콘텐츠를 만들었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방송 출연은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여전히 스토리텔러였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에 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길을 잃다, 나를 찾다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녀가 서울에서 겪었던 좌충우돌 성장기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하나는 더 이상 20대 청춘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깊고 따뜻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한국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팔로워 수에 집착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아 헤매던 철없던 시절. 그때의 자신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장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진정한 힘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 하나는 어느 고즈넉한 한옥 마당에 앉아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빨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진다. 그녀의 표정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인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작은 비행기 펜던트가 걸려 있다. 이제는 그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녀의 산과 성장을 함께 해온 소중한 증표처럼 보인다. 그녀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다.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어갈 것이다. 그녀의 채널과 책,
그리고 강연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들에게 윤리적인 책임감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자신처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김민준 교수와의 인연도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김 교수의 학문적 깊이와 삶의 지혜를 존경하며 그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고 따를 것이다. 김 교수 역시 하나의 성장을 대견하게 지켜보며 그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최참군과의 관계 역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공식적인 자리나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과거의 일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서로의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애를 나눌지도 모른다. 하나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존중과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계속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독자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평가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나의 비행기는 이제 막 이륙했을 뿐이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풍경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그 끝없는 비행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는 것은 이제 독자들의 몫이다. 그녀의 여정이 우리에게 또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지 기대하며 이야기는 희망찬 여운을 남기고 조용히 막을 내린다. 하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녀가 처음 경복궁에서 겪었던 사건 역시 다른 의미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개념 관광객의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던 일이 이제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사람들은 하나의 변화 과정을 보며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심지어 당시 하나의 영상을 찍어 올렸던 익명의 네티즌이 뒤늦게 사과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냥 재미삼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박하나 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의 용기 있는 사과와 진솔한 행보가 또 다른 사람의 반성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도 작은 영향을 미쳤다. 문화유산을 대하는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관광객 에티켓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SNS상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신상 털기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나의 사례는 개인의 실수가 어떻게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또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다. 하나 자신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올바른 문화 향유 방법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어느덧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하나는 김민준 교수와 함께 창덕궁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이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교수님,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김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일세. 예측할 수 없기에 더 흥미로운 것 아니겠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지. 자네는 아주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걸세. 두 사람은 말없이 아름다운 후원의 풍경을 감상했다.
고요한 연못 위로 단풍잎 하나가 떨어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마치 하나의 삶에 던져졌던 작은 돌멩이가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우리 시대의 성장과 소통, 그리고 문화의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 후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문화 콘텐츠 회사를 설립했다. 여전히 직접 현장을 누비며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꿈을 가진 젊은 창작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회사의 모토는 진심을 담아 세상을 잇다였다. 회사의 첫 프로젝트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이야기였다. 전국 각지에 숨겨진 작지만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발굴하여 그곳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과 글로 담아내는 작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잊혀가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하나의 회사는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나갔다. 그녀는 항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존중과 진정성이라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먼저 생각했다. 어느 날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울 안내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앱에 단순히 관광 정보만 담는 것이 아니라 각 장소에 얽힌 역사 이야기와 문화적 의미, 그리고 방문 시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함께 담아내자고 제안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앱이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를 넘어 문화 교류의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 앱 개발 과정에서 하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최참군, 아니 이제는 더 높은 직위인 수문장청 총괄관리관이 되어 있는 최진욱 씨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있었던 것이다. 최 관리관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진욱 관리관 역시 반갑게 웃으며 하나를 맞이했다. 박하나 대표님,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앱 기획안을 미리 봤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 내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최 관리관은 수문장청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고, 하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과거 경복궁 앞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파트너가 되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은 감회가 새로웠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관리관은 박 대표님 덕분에 우리 문화유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라며 진심으로 격려했다. 하나 역시 관리관님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느껴졌다. 서울 안내앱은 성공적으로 출시되었고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하나가 제안했던 스토리텔링 방식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기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앱은 여러 상을 수상하며 대표적인 서울 관광 앱으로 자리 잡았다. 하나의 삶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고 국내외 여러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가끔씩 처음 브이로그를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낡은 카메라를 꺼내보곤 했다. 그 카메라에는 그녀의 서툴렀던 시작과 좌충우돌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카메라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경복궁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때 김민준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여전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쫓는 평범한 브이로거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실수나 만남을 통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하나는 창덕궁 후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국악 선율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잠시 산책을 하는데 저만치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는 김민준 교수였다. 교수님, 하나는 반갑게 달려갔다. 김 교수는 환한 미소로 하나를 맞이했다. 오, 하나 아닌가? 이런 좋은 날에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구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하나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 교수는 여전히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정말 자네는 큰 나무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김 교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게 많은 작은 나무일 뿐입니다. 교수님 같은 큰 나무가 곁에 계셔서 든든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세대를 넘어선 아름다운 사제 간의 정이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다. 그녀의 삶에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도전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을 향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녀의 비행은 계속될 것이고 그 비행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